을지로 주식 토크. 네, 안녕하세요. 을지로 주식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조금 이제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다들 관심이 있어 할 당뇨, 그리고 당뇨를 넘어서 이제 비만까지 오늘 또 한번 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승민 위원이 이 관련돼서 레포트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ADA 학회 관련 내용을 써주셨어요. ADA가 뭡니까? ADA는 그 아메리칸 다이아비티스 어소시에이션의 약자고요. 미국 당뇨 협회, 미국 당뇨 학회. 네.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이제 학회인데요. 네네. 이 학회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들은 당뇨병 관련되어서 뭐 임상 데이터나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뭐 당뇨병을 치료할 때 어떤 식으로 치료해라라는 네. 그 미국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학회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하는 학회. 네. 또 근데 사실 미국에 있는 이런 치료 지침이 네. 거의 글로벌 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매년 하는 학회인데 이번에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네. 또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것들을 보면 네. 당뇨 학회인데 이 당뇨병에 쓰이는 약품들이 비만에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뇨에 효과 있다라는 약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혈당을 낮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얼만큼 낮추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되는 거 보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얼만큼 나타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당뇨 환자분의 중에 비만이신 분들도 있지만 엄청 마르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비만과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체중 감량과 당뇨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일단 체중이 높을수록 당뇨의 리스크를 높이는 건데요. 근데 당뇨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뇨병을 그냥 뭐 많이 먹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많이 먹거나 이래서 이제 생활 습관으로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타입 2라고 해서 2형 당뇨병을 일컫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1형 마른 당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아당뇨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타입 1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1형 당뇨병이에요. 1형 당뇨병은 생활 습관으로서 발병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이제 그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췌도 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게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아예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 습관으로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딱 들으면은 뭐 자가면역 질환하면은 저희가 생각나는 게 아토피 뭐 이런 것들인데,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한 기전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아토피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 네네. 크론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특정 세포를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격해서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췌도 세포를 공격하는 게 타입 1 DM이라고 확실히 보시면 이제 됩니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운동 안 해서 생기는 병은 타입 타입 2고 2다. 네, 그거와 그렇게. 관련돼서 당뇨병에서 여태까지 좋은 약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금 특허 만료가 돼가지고 되게 싸게 나오고 있는 그런 메트포민이나 이런 약품들 되게 많고, 경구용 약품들도 대부분이 특허 만료가 됐기 때문에 싸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지금 이게 핫하냐라고 하면 네. 이게 지금 비만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당뇨병에서 쓰이는 약품이 네.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화두가 되는 거 GLP-1이라는 계열의 약품인데요. GLP-1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인데 이게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임실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위의 배출 속도를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GLP-1이라는 이 약품이 원래는 당뇨병에 쓰이게 허가가 되었는데 이 임상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이게 환자들이 살이 빠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적응증이라고 하죠. FDA에서 네. 이 병의 약을 써라라고 하는 이 적응증을 비만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약간 비아그라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비아그라는 그쵸. 비아그라도 사이드 이펙트가 원래 이제 그쵸. 심혈관으로 만들었는데 네. 다른 쪽이 이제 그 효과가 있었던 네. 거죠. 이번 학회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하이라이트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릴리라는 회사의 네. 그 GLP-1 기반의 GLP-1, GIP, 글루카곤 이제 세 개에 작용하는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이름은 이제 성분명이 레타트로타이드라는 약품인데 그거에 대한 체중 감량 효과 데이터, 임상 이상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어요. 네. 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체중 효과를 보였어요. 갑자기 솔깃하는데요. 저도 뭐 항상 다이어트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요. 이 레타트로타이드 체중 감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그리고 뭐 덧붙여서 뭐 비만 시장 네. 옛날에도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은 비만 약품에서 그 바이오 의약품으로 출시가 된 거는 지금 전 세계에 단 2개밖에 없어요. 단 2개. 단 2개. 그 단 2개가 예. 하나는 둘 다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 거거든요. 노보노디스크. 그 첫 번째가 삭센다라는 약이에요. 그때 많이 들어봤죠. 예, 그때 네. 한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 삭센다고. 주사였나요? 아무튼. 삭센다 우리나라에서 뭐 난리 났습니다. 엄청 많이 아, 팔렸었고 그 가정의학과에 있었는데 처방 많이 해줬는데 근데 이제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 배에 이렇게 꽂아요. 네, 그렇죠. 하루에 한 번 맞아서 매일 맞는 거예요. 근데 네. 매일 맞아서 임상 데이터로서는 삭센다가 56주 동안에 하루에 한 번 계속 맞았더니 평균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마이너스 8%였다라는 데이터. 마이너스 1년 동안 맞아야 되나요? 그렇죠. 매일 56주. 네, 그걸로써 FDA 허가를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출시가 된 게 위고비라는 약품인데 위고비. 예. 네, 위고비라는 약품은 물질명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건데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맨날 맞던 거 일주일에 한 번 네, 맞으면 되게 훨씬 편해졌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그 68주 동안의 임상 데이터에서 마이너스 15에서 한 17% 정도가 살이 빠졌어요. 거의 2배 가깝게 체중 감량이 있었네요. 그렇죠. 뭐 더 오래 맞아야 되긴 하지만 자주 맞는 건 아니고 그쵸.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네. 근데 위고비는 제가 잘 못 들어. 이것도 우리나라 나왔나요? 아니요, 이거 노보노디스크 거죠.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 삭센단 나왔고. 삭센단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난리 나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뭐 막 트위터에서 난리 나고 한 약품이 그거예요. 혹시 앨런 머스크랑 카다시안 가족이 주사로 체중 감량을 많이 했다고 글을 몇 번 봤는데 그 그게 제품이 위고비예요. 그게 위고비고 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맞아서 15에서 17%의 체중 감량 효과. 그러니까 100kg가 맞으면 네. 100kg 환자가 맞으면 85kg, 83kg까지 뺄 수 거의 있다라는 게 정상 체중, 위고비의 네, 약품인 위고비인 거고 네. 그거 두 개만 FDA 지금 허가를 받아져 있어요. 비만으로 써라라고. 좀 다른 얘기인데 위고비는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이제 들어오죠. 들어옵니까? 네, 그거 우리나라에 삼상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주식 시간이지만 사실 건강에도 되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루에 한 번 맞아가지고 삭센다 이거 이렇게 할 바에는 나는 헬스클 이제 그쵸. 뭐 피트니스 가서 운동할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주사로 살을 뺄게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빨리 마켓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릴리라는 회사도 네네.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릴리가 지금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 시가총액 1위거든요. 네. 그만큼의 포텐셜로 이제 간 게 릴리의 비만 약품인데 그게 작년에 데이터를 냈던 게 이 터세파타이드라는 약품이에요. 터세파타이드는 당뇨로는 허가를 받았고 비만으로는 올해 말에 미국의 FDA 허가를 받을 것 같아요. 날짜를 받아놨거든요. 그것도 되면 또 이 엄청난 다이내믹스 그렇죠. 변화가 근데 있겠네요. 이게 이 터세파타이드라는 이 약이 이 약의 데이터는 72주 동안에 마이너스 23%의 체중 감량을 냈어요. 근데 좀 오래 맞긴 하네요. 72주면 거의 1년 반? 이제 임상 기간이 그런 거죠. 임상 기간이. 예. 근데 이 GLP-1 계열의 약품들은 맞다가 안 맞으면 살이 다시 쪄요. 그래요? 네. 그럼 평생 맞아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타겟하고 있는 몸무게를 줄일 때까지 맞죠. 또 누르면 또 맞고. 네. 쉽지 않네요. 그래서 그렇게 터세파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라는 노보가 이게 21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공급이 제한이 되면서 네. 이게 미국의 수요를 못 맞췄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8, 9개월 동안에 공급이 중단됐었어요. 수요가 그만큼 미친 듯이 이제 터졌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노보가 이렇게 뭐 실적도 엄청 좋아지고 가이던스도 계속 올리고 이런 와중에 릴리가 터세파타이드 23%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가 올해 말에 내면 이게 훨씬 더 잘 팔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노보는 어떻게 또 대항을 하냐면
노보가 또 임상 3상을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올려서 또 비만으로 하고 있는 게 카그리세마라는 게 있는데 카그리세마라는 거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라는 약품과 네네. 그리고 아밀린 아고니스트라는 카그릴린타이드라는 약품의 고정 조합이거든요. 네. 이거 두 개로 해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맞췄더니 32주에 15% 그러니까 32주에 위고비 정도만큼의 체중이 빠졌다 보니까 네. 노보가 기대하고 있는 게 터제팝타이드 그러니까 릴리의 올해 말에 허가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그 아이템만큼 카그리세마가 살이 빠질 거다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질 거다라는 마켓의 기대가 생겼던 거죠. 아, 뭔가 되게 계속 이렇게 경쟁을 두 회사가 엄청나게, 엄청 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네. 이번 ADA에서 레타트루타이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레타트루타이드 데이터를 보니 48주 동안에 24%가 빠진 거예요. 엄청나네요. 네. 임상 결과를 보면 그럼 48주간 거의 26kg 정도 감량된 거잖아요. 맞아요.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은 이제 맞다가 안 맞으면 다시 살이 찌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 GLP-1 계열의 약품이 이제 구토를 유발하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 그런 그거를 견뎌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지나면 이제 네. 뭐 미친 듯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뭐 경험담들이 있고 네. 그런 거죠. 솔깃하지만 그러면 맞고 살 빠진 다음에 그때 또 운동 열심히 한다. 그러면 괜찮나요? 아니 그래도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운동하는 거랑 상관없이 주사로 그만큼의 살을 뺀다는 데이터를 근데 도출한 빠진 다음에 네. 그 계속 맞고 싶지 않잖아요, 왠지. 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뭐 20kg 뺐어요. 뺀 다음에 그때부터는 열심히 이제 체중 조절을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조절하고 그러면은 그 안 맞아도 그 체중이 유지가 되나요? 안 먹거나 그러면 가능할 테지만 대부분의 이 주사를 중단하면 다시 먹고 그리고 뭐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에 다시 이제 떨어지던 올라가는구나. 수치가 리바운드가 돼요. 아, 그런 데이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꼭 쉽지만은 않네요. 그렇죠. 이게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다. 생각해 보면 이 릴리나 노보의 입장에서는 계속 맞아야 되는 약이니까 돈이 계속 되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이제 출시는 레타트루타이드. 네. 릴리의 틸제펩타이드보다 체중 감소율은 2% 높지만 치료 중단율 역시 10%로 더 높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네. 결국 이건 안정성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레타트루타이드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체중 감량 효과가 높은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거든요. 터제파타이드가 삼상 데이터 이번에 허가 신청한 데이터는 네네. 72주 동안에 23%예요. 네네. 그러니까 환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맞아서 평균적으로 72주를 지난 걸 봤더니 23% 떨어져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레타트루타이드는 지금 48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이 72주까지 가면은 얼만큼의 살이 빠질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그 72주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구간을 아직 릴리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릴리가 이번에 3상으로 바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3상 데이터 이제 3상은 72주 정도 보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데이터가 더 이제 그 길어지게 되면 살이 더 많이 빠지는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수술로서 그러니까 엄청 초고도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위를 절제하거나 이런 네네.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타겟하고 있는 체중 감량 효과가 35%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는 약품이 이거예요. 뭔가 이게 레타트루타이드. 또 다른 시장을 노릴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지금 포텐셜이 엄청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릴리가 이번에 또 임상 이상 데이터 이제 여기서 그 하위 그룹에 대한 데이터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데이터였는데요. 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뭐냐면 알코올이랑 상관없이 간에 지방이 끼는 거거든요. 네네. 지방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방 계속 간에 지방 끼는 건데 이게 가만히 냅두면 이제 간경변 뭐 간암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 죽게 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타트루타이드를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 환자한테 썼더니 이제 리버팻 그 지방간이 고용량군에서 48주였나 그 환자들한테 네네. 레졸루션이 나왔어요. 그 지방간 비율이 5%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네. 지방단도 그렇죠. 해결되는구나.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또 당뇨병에도 쓰일 거거든요. 당뇨병은 그렇- 당연히 기본 예. 옵션으로 깔고 가는 거고 지금 비만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 네네. 여기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릴리의 이번 임상 3상 레타트루타이드 디자인을 보면 수면 무호흡증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오. 오. 그리고 뭐 코골이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들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골다공이요? 비만 환자들이 골다공증이 많거든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골다공증도 삼상의 엔드포인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케이션을 들어가 있거든요. 비만이 모든 만병의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비만만 치료하면 많은 이제 그렇죠. 확실히 그런 네. 역시 우리 팀장님은 네.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그 오베스티라는 거를 보험을 해주기 위한 입법도 되고 있어요.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네. 미국 공보험에서 이런 비만약을 급여를 해주려고 입법이 되어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네. 이거의 포텐셜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살을 뺐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뭐 코스트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당뇨병으로 나가는 약품들을 오히려 앞단에서 비만을 잡아버리면 네. 그렇죠. 당뇨로 나가는 게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이 그래도 당뇨랑 다이어트용으로 출시된 거잖아요. 만약에 임상 3상을 통과하게 되면 만약에 말씀해주신 골다공증이나 무호흡증으로 허가를 받는데 또 절차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바로 같은 다른 기전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FDA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FDA에서 허가를 그 적응증으로 받냐 마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약이 출시가 되면 네네. 이제 릴리 터제파타이드 아까 23%의 체중 감량 효과도 터제파타이드라는 그 물질을 당뇨병에는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브랜드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운자로거든요. 네네.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당뇨로는 허가를 받은 거고 비만으로는 아직 허가를 안 받은 건데 네네. 당뇨병 약 이제 임상 3상 데이터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되게 뛰어나다라는 게 나오니까 네. 오프라벨로 미국에서 처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워낙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릴리에서 이제 그런 거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FDA에서는 그거 인디케이션 하나하나에 다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획득하죠. 언제쯤 저희 상상 결과가 나올까요? 레타트루타이드요. 네네. 아마 이제 임상 3상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72주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네, 내년 하반기나 뭐 내후년 초 정도에는 우리가 3상 데이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뭐 지금 나온 뭐 그 시판되는 것도 뭐 나쁘질 않지만. 삭센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약품이 일주일에 한 번 맞아가지고 7% 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팔린 거긴 하지만 네. 글로벌 매출액이 1조예요. 7% 파는데도. 그러면 뭐 포텐셜이 엄청나겠네요. 그래서 예. 이 비만 마켓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뭐 30년 내는 60조 원이 넘는 60조 마켓으로 원.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저희 국내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2차 전지에만 너무 빠져 있지만 네. 네. 사실 글로벌 지금 헬스케어 마켓에서는 네. 정말 메가 트렌드가 비만이거든요. 네. 우리가 2년 3년 전에 코로나 백신을 찾는 것처럼 지금 비만을 찾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바이오테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바이오테크가 이런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뭐 임상 그런 네네. 환자들 보면 거의 10,000명 단위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이제 당장에 사람이 죽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소규모 한 몇십 명의 데이터로서 FDA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죽으니까 네네. 좋은 데이터를 내면은 조건부로라도 허가를 해줘요. 네. 그리고 삼상 데이터 내면 풀 어프로브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비만이나 당뇨 이런 거는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당장에 죽는 질병이 아니라서 삼상을 해야 대규모 삼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은 만 명 단위의 이제 임상을 하는 거고 그러면 빅파마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마켓에서 릴리와 노보가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삭센자가 지금 현재 시판되어 있고 그래서 노보노리스크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퍼스트 무버 아닙니까? 네. 예, 선발 주자인 만큼 비만 시장에 일단 강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주력 제품과 개발하고 있는 뭐 신약 후보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삭센다의 그 후속 제품이 위고비고요. 네네. 17%, 15% 수준의 체중 아, 감량. 네네. 그리고 같은 회사? 지금 올해 말에 릴리의 터세파타이드의 비만 허가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카그리세마. 카그리세마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그 약품입니다. 카그릴린타이드라는 아밀린 아고니스트와 네. 그 GLP-1 아고니스트인 세마글루타이드의 고정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후속으로 초기 단계에 뭐 PYY 타겟의 약품도 하고 있고 뭐 일상 단계예요. 그런데 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위고비 후속으로 하고 있는 거는 카그리세마라고 보시면 되죠. 노보노는 뭐 그냥 비만 약에 거의 올인한 느낌 네.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예. 당뇨와 예. 비만에 이게 마켓이 되게 웃긴 게 뭐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원래 이 당뇨병의 마켓은 전통적인 강자가 세 개가 있었어요. 노보 노디스크, 네. 일라이 릴리, 사노피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 사노피. 사노피가 인슐린 하루에 한 번 맞는 인슐린으로 란투스라는 약품을 이제 블록버스터로 출시하면서 사노피가 굉장한 강자였는데 네.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 후속으로 했었던 약품들이 릴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터세파타이드 그거보다 또 전 단계라고 가보면 둘라글루타이드라는 약이 있거든요. 지금 릴리가 잘 팔고 있는 약이에요. 네. 그게 있고 그리고 노보는 이거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의 당뇨병이 오젬픽이거든요. 오젬픽과 그 이제 투를리시트라는 릴리 거에 이 사노피도 GLP-1으로 이 마켓에 참전을 했었어요. 그때 파트너가 우리나라의 한미예요. 아. 그러니까 한미가 그때 우리가 15년도에 주가가 엄청 날아갔을 그렇죠. 때가 네. 이 경쟁 구도에서 사노피라는 업체가 GLP-1을 한미라는 업체를 픽한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뭐 임상 3상을 하다가 이제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서 드랍하면서 이제 반환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노보랑 릴리랑 두 회사가 세 개 회사였다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두 회사가 완전히 과점 체제로 가고 있는데 당뇨병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과점으로 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비만에서 살이 빠지게 되면서 신규 마켓까지 지금 뚫고 가고 있는 거죠. 아, 네. 생각지 못한 네. 그렇지만 훨씬 더 파괴력도 높고 시장 가능성도 높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생각해 보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고비나 이제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 당뇨병을 지금 허가받아서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안전성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구토나 설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네. 안전성 측면에서 입증이 된 약품이고 시금 쓰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네. 그럼 비만까지 확대가 되고 침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어떤 정리하자면 이제 당뇨로 이제 시작됐던 어떤 약품의 개발이 비만까지 넘어가고 네. 그 중에 이제 강력한 이 두 경쟁자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이런 신약 개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도 이제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추천하시나요?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굉장히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릴리. 말씀드리고 있고요. 비만 네. 마켓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했다. 아. 그리고 이 체중을 빼는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네. 이 릴리와 노보의 업체가 우리가 살 빼는 거에서만 그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릴리가 지금 릴리나 노보에서 후속 임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허가는 살 빼는 걸로 받긴 했지만 네. 네. 후속 3상의 데이터를 보면은 뭐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든지 뭐 네. 이런 뭐 신부전증 이런 거에 대한 그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후속 임상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마켓을 침투했으니까 다른 애들 못 들어오게 계속 이 해자를 구축해가고 있는 거죠. 예, 시청자 여러분 역시 2차 전지 좋지만 예, 더 그에 못지않은 좋은 시장과 그 플레이어와 주식이 있다라는 걸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기업으로는 노보랑 릴리. 네, 릴리 이렇게 네. 두 플레이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그쵸. 이게 되게 비만이라는 마켓이 어려운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암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네. 비만은 바이오테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음. 그렇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런 노보와 릴리의 경쟁에서의 파생되는 것들에서 우리나라는 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이건 제 커버리지입니다. 제가 네. TP 달고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네. 그리고 비만이 ADA 관련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펩트론. 네. 네. 최근에 뭐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이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는 일단 신규 비만 신약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보랑 릴리가 네. 뭐 GLP-1 기반의 약품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암젠이라는 회사도 뭐 안티바디 기반의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신약을 만들고 있어요. 신약 그 물질은 GDF15이라는 물질인데 네. 이거는 뭐 그 에너지 향상성과 체중 조절 관련되어서 작용하는 이제 단백질인데 네. 이게 이제 몸에 되게 짧게 그 있다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되게 몸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끔 하는 그 FC 기술을 적용한 융합 단백질인데 아직까지는 전임상 단계예요. 네. 그래서 전임상에서 네. 노보의 위고비보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15%의 체중 감량 효과 전임상 G 마우스 모델에서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냈었고 그리고 위고비랑 같이 썼을 때의 체중 감량 효과가 높게 나왔다라는 전임상 데이터가 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거를 올해 23년 안에 임상에 진입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노보랑 릴리가 이미 저렇게 데이터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네. 신규 물질을 하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위고비라는 그 약품과의 그 컴비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텐셜로 좀 신약에서의 신규 물질 GDF15 그리고 이 GDF15라는 이 물질을 약으로서 개발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 빅파마 큰 노바티스도 이거를 임상 2상에서 드랍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쉬운 예.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노보도 GDF15 하다가 드랍했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 타겟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기술.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노보도 못하고 노바티스도 못하는데 어떻게 유한이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뭐 가봐야 되는 일인 그럼요. 거기 때문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한이 하고 있는 이 물질 전임상이지만 우리가 기업 가치에 당장에 지금 반영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임상 진행하는 것들을 봐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네. 두 번째는 한미약품이라는 회사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보와 릴리와 사노피의 경쟁 관계에서 사노피가 한미약품을 선택했었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 선택했었을 때 그때 업프런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계약금을 많이 받았었거든. 사노피가 이제 많이 줬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지금은 돌아가신 고 임성기 회장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약을 넘기는 거에 그치지 말고 만들어서 주자라고 해서 평택에 이 약품을 만드는 바이오 플랜트를 지어놨어요. 한 600억 원, 700억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을 투입을 해서 지어놨는데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반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고 있어요. 공장이 네. 좋은 공장인데 공장이 놀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물론 조금 돌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미에서 자체로 만들어서 FDA 허가받은 약도 있기 때문에 임상하고 있는 시료도 여기서 만들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보의 위고비는 지금 뭐 터제파타이드 지금 출시돼봐야 네. 알겠지만 네. 그것도 아마 출시되자마자 엄청 팔리겠죠. 그러니까 위고비를 보면 공급이 너무 딸려요 지금 노보가. 그래서 신규로 환자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그 정도. 그 정도예요. 와, 이게 엄청나네요. 이제 GLP-1 이 계열이 부작용도 있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맞다가 용량을 늘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량을 점점 늘려서 이제 유지하는 용량이 계속 처음에 들어간 용량보다 유지하는 용량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들어온 애들을 이제 계속 환자가 맞으려면 안정적인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네. 얘네가 더 이상 신규 환자 받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이 진짜 중요하네요. 예. 그만큼 지금 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위고비가 노보가 API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API는 원액 물질. 네. 그런데 이제 필앤피니시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 API를 병에 넣고 이제 닫는 그런 채우고 마무리하는 네. 이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DP 공정을 CMO를 준 게 미국의 캐털런트라는 업체예요. 네. 근데 캐털런트라는 업체가 FDA에 이거 노보 거 막 만들어주다가 그렇게 위고비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도에 갑자기 CMC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FDA에서 위반 사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보가 한 8, 9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됐었어요. 난리가 났겠는데요? 그 기간 예. 동안에 릴리가 좋은 데이터를 내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캐털런트라는 이 업체 하나의 CMO를 노보가 쓰다가 올해부터는 지금 3개를 써요. 위험을 하반기 분산해야죠. 그러니까 예. CMO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한미는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 이 한미가 만약에 그 DP라도 그 네. 프로덕트라 필앤피니시 공정이라도 만약에 CMO를 받아온다라고 하면 네. 한미약품이라는 회사의 포텐셜은 커질 수 그냥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기대감이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릴리는 지금 되게 자신감 있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나 뭐 이런 지역에 뭐 수요 다 커버할 만큼의 공급 지금 할 수 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의 그 릴리의 캐펙스 가이던스가 4조 원인데 네. 그게 작년 대비 2배예요. 아. 그게 이 마운자로 이제 그러니까 터세파타이드 때문인데 네. 요걸로 우리는 올해 말에 허가 받을 거야 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 일반적인 허가 기간이 9개월인데 더 빨리 받는 그 바우처를 써가지고 6개월 만에 허가 받겠다라고 해서 그만큼의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네. A부터 Z까지 혼자 다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코멘 단서를 단 게 뭐 변동이 뭐 이런 있을 경우에는 뭐 CMO나 이런 거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필앤피니시나 이런 것들은 CMO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위고비도 노보의 그런 초반에 그 수요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공급에서 이슈가 발생했었던 것들을 레슨 삼아서 릴리도 CMO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이런 물량들이 아시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네. 한미약품의 공장 되게 좋으니까 네, 그리고 네. 지금 공장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회사는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한미약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펩트론 이제 저희가 TP를 달고 투자 추천을 드리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 종목은 네. 아니고요. 난레이티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비만인데 우리나라 업체 중에 비만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서 펩트라인 업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왜냐하면 네. 펩트론이 이번 ADA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뭐냐면 이것도 전임상 데이터 네네. 이제 미니피그 네. 미니피그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릴리의 터세파타이드 아까 말씀드린 마운자로 네. 그거와 그리고 노보의 위고비에 4주 제형의 데이터를 냈어요. 그러니까 노보랑 릴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이잖아요. 네. 4주에 그거를 한 번. 4주에 한 번 맞을 수 있게끔의 네. 포텐셜을 가진 전임상 데이터를 냈어요. 좀 전인상이긴 하지만 다양한 또 그 그렇죠. 데이터를 또. 그리고 이쯤에서 ADA 회사에서 이제 보도 자료로서 ADA 뭐 결과 안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가 나온 걸 보면 그 작년 12월 정도에 그 당뇨계의 뭐 다국적 제약사에게 이 뭐 4주 제형의 이 전임상에 관련해서 이제 MTA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는 이제 이제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얼추 라이센싱 계약 전에 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 말에 이제 그 당뇨 글로벌 빅파마와 MTA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ADA 학회 후기에 보면 텀시트를 체결했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라이센싱 아웃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거고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나온 회사가 뭐 당뇨의 글로벌 빅파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지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그게 이제 노보와 릴리라고 하면 노보와 릴리가 계속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 경쟁 관계에서 이 업체들은 지금 일주 제형에서 편의성을 더 개선시킨 제형을 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가 뭐 이쪽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음. 릴리라는 회사를 보면 최근에 릴리가 M&A를 하나 한 게 있었는데 네. 4주에 한 번 맞는 안티바디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에 네. 대해서 비만에 이제 쓸 수 있는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 인수한 이유는 이 GLP-1 계열의 부작용이 또 하나가 뭐냐면 근육이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살도 빠지면서. 네. 그러니까 근육 빠지는 그런 부작용은 없게끔 근육은 하는 지켜야죠. 타겟으로 하는 게 이제 그 4주에 한 번 맞는 네네. 그 회사를 그것 때문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와 노보가 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 이 현재 체중 감량 효과 많이 나타나는 게 지금 충분히 보이니까 여기서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시키던지 아니면 부작용을 개선시키던지 이런 방향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4주 제형은 포텐셜이 있겠다. 그러면서 투자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그 오늘 비만에 대해서 그리고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뭐 누구나 관심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리, 노보노디스크,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리고 관심 종목 펩트론까지 오늘 설명 김승민 위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에 인사를 안 드렸는데 오늘 네. 김태형 매니저 오늘 첫 출연이잖아요. 오늘 네, 좀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재미있고 알차게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이어트랑 당뇨 산업이 펩트론 같은 국내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저 역시 계속해서 산업에 대해 공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형 매니저가 거의 클로징 멘트를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을지로 주식 토크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토크 감사합니다.